뭐 장단점 이런 것들 보다 보면 그 판매 포인트 같은 것들이 다 보이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상세 페이지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원래는 이제 로켓 비율 낮다고 해서 입고를 했는데 이게 알고 보니까 로켓 그로스에 넣을 수 아예 없는 조건이다. 그러면 되게 힘들게 되겠죠. 네, 이제 중국 숙소에 도착했어요. 네. 여기가 이제 제 숙소고요. 와. 저는 이제 중국 도착한 지 이제 한 3일 정도 됐고요. 이제 내일 복귀하는 날이에요. 숙소를 제가 원래 스트리트 감성을 좀 좋아해서 스트리트 앞에 있는 사람들 많이 다니는 그런 숙소를 잡았는데 별로 좋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숙소를 이렇게 옮겼습니다. 이제 내일 돌아가기 전에 그래도 구매대행 관련된 일들도 좀 하고 이제 복귀를 할 예정이에요. 중국 온 김에 가족들한테 줄 선물도 사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 막내 아들이 자동차를 좋아해가지고 이거 하나 샀고요. 저희가 처음에는 구매대행 업자로 이렇게 시작을 했잖아요. 그때 제가 기억나는 게 제일 처음에 이제 새벽이가 스위스에 가서 이제 구매대행을 막 하던 기억이 많이 나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저희가 중국에 와서 구매대행 실제로 제로부터 시작하는 것들 계속 촬영하고 있는데 이제 첫 주문 어제 받고 그리고 오늘도 주문 몇 개씩 이렇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구매대행으로 이렇게 물건을 팔다 보면 나중에는 결국 이제 이 중에서 사입으로 몇 개의 상품들을 들고 와서 판매하기도 하고요. 또는 이런 상품들을 이제 뭐 브랜딩까지 또 이어서 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오늘 저는 저번에 이제 사입으로 판매하는 방법 1편을 찍었는데 2편을 좀 다룰 예정입니다. 그래서 아직 1편을 안 보신 분들은 이거 2편을 좀 보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제가 이제 숙소 이제 들어와서 좀 씻고 저녁 먹고 항저우 골목도 한번 갔다가 제가 이제 카페나 또는 여러분들에게 강의 내용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거 촬영할 곳을 먼저 알아본 다음에 거기서 한번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나갈 준비를 해볼까요? 사람들이 진짜 많아요. 제가 이번에 숙소 잡은 곳이 항저우에서 그래도 제일 중심지라고 불리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도 되게 많고 여기 화면에서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이런 전광판도 되게 잘 되어 있고요. 여기가 이제 그 알리바바 그룹이 본사가 있는 곳이에요. 근데 업무상 미팅, 첫 미팅하고 두 번째 미팅 차 이렇게 방문을 한 거고요. 그래서 이제 보니까 중국에서도 꽤 잘 사는 도시라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가보지 않고 잘 모르잖아요. 구체적으로 이제 그 지역의 제일 중심지 어딘지 실제로 와봐야 알 수 있는데 제가 즐겨 쓰는 방법은 그냥 명품 매장을 검색해봐요. 샤넬 이런 거 검색하면은 샤넬 뭐 저 화장품 가게 이런 것도 많다 보니까 정확하지 않은데 그냥 에르메스나 로로피아나 이런 것들 검색하면 이제 그런 곳들은 거의 화장품만 따로 빼서 매장을 내는 경우는 많이 없는 것 같아서 그런 식으로 제일 중심지를 찾거든요. 거리 자체가 진짜 넓고 럭셔리해요. 길거리 공연하나 봅니다. 중국에서도 되게 유명한 헤이티, 한국으로 치면 약간 디저트 삼구 같은 그런 거 있죠. 제가 지난번에 왔을 때도 이거 먹었는데 되게 맛있더라고요. 저기 보면 만들 때 그 진짜 중국 구매대행 업자들이 딱 파는 물건들이 여기 다 있어요. 밀크티 막 흔들어주는 기계 이런 것도 있어요. 저기 오른쪽에 보이시나요? 땡큐. 진짜 맛있는데? 제가 한국에 있으면 원래 이런 거 잘 안 먹거든요. 버블티 이런 거. 이거는 제가 먹었던 거 중에는 제일 맛있네요. 어제 우리 직원분들이랑 같이 헤이티를 먹었는데 버블이 빠진 거, 안에 이 버블 빠진 거를 사줬네요. 이게 참 맛인데. 먹었으니까 이제 저는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해야 될 거는 지금 이렇게 유튜브 찍고 여기 백화점 같은 곳에서 이것저것 쇼핑도 좀 하고 맛있는 밥 먹고 이제 유튜브 영상도 사입 판매 바라는 방법 2편을 찍으려고 해요. 그때 60일 동안 매출이 1억은 못 찍었는데 60일간 거의 한 1억 가까이 매출이 나왔었거든요. 사입 판매로. 그것 관련해서 1편을 찍었으니까 이제 오늘 2편을 여러분들에게 하나씩 차근차근 다 말씀을 드릴게요. 이 영상으로 따라 하셔도 충분히 좋은 성과를 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국에서 이제 귀국하고 제가 이번 편은 좀 더 그래도 화면을 녹화해서 찍어야 될 것 같아서 다시 영상을 켰습니다. 중국 갔다 오고 열흘 정도 진짜 끙끙 앓아 누웠던 것 같아요.
배도 아프고 지난번에 이 영상을 여러분들이 혹시 보셨나요? 구매 대행에서 잘 판매되는 상품을 쿠팡에서 올려서 로켓이나 이제 로켓 그로스에 넣어서 상품을 더 많이 판매하는 방식, 그러니까 사입 판매에서 더 많이 판매하는 방식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근데 이게 1탄까지만 했었고 2탄에서 뭐 판매 전략을 정하기, 그러니까 소싱을 딱 결정하는 것까지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자, 그래서 지난 편을 조금 요약을 하자면요. 자, 제가 구매 대행에서 판매된 내역을 엑셀로 싹 다 긁었어요. 여기 보시면 제가 이제 시즌성으로 추출을 했죠. 11월, 1월쯤에 나왔던 제품들을 쭉 이렇게 추출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1월, 3월, 5월, 8월, 그 다음 나중에 겨울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모두 다 추출을 한 다음에 이 팔린 상품들을 가지고 제가 데이터 분석을 하는 거를 보여드렸습니다. 이 데이터를 추출한 다음에 어떻게 추렸냐면, 자, 첫 번째는 해외 구매 대행 판매 내역 중에서 검색량이 1만 이상 되는 것들을 노란색으로 색칠을 했고요. 시즌성 상품 같은 경우는 당연히 우리가 검색하는 시점은 데이터가 이제 검색량이 낮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숫자에 함몰되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중에서 노란색 칠한 것들을 여기서 또 추렸습니다. 네, 예를 들면 뭐 100가지 정도를 추렸으면 여기서 또 20가지를 또 추리는 거죠. 자, 그 추리는 기준은 처음에는 검색량으로 추렸고, 그 다음에 평균 단가, 그러니까 판매되는 평균 단가, 그 다음에 판매 예측, 이걸 내가 사입했을 때 얼마 정도 매출을 기대할 수 있는지, 뭐 시즌성이랑 로켓 비율, 로켓 비율은 당연히 현재 낮은 게 낮을수록 좋겠죠. 당연히 이게 좀 많이 팔다 보면 로켓 비율이 사실 높아도 내가 그걸 현재 나와 있는 상품보다 더 좋은 상품으로 소싱하거나 다른 것들을 차별화 둘 수 있다면 로켓 비율이 물론 상관없어져요. 근데 초보자분들에게, 특히 구매 대행에서 이제 사입 처음으로 넘어가시는 분들에게는 로켓 비율이 낮은 것 자체가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그 틈이 많은 상품들이에요. 자, 그리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또 차별점 어떤 거 둘 수 있는지 메모를 하면서 후보 상품을 선정하는 것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래서 추출을 했던 게 스키복, 보드복, 스키복 세트, 이거는 비슷한 상품군들이고요. 그리고 뭐 20인치 자전거, 그다음에 로잉 머신, 야외 벤치 등등 여러 가지 상품들을 소싱을 해볼까라고 이제 1단계로 추렸던 거죠. 자, 그럼 여러분들이 따라 하셨다면 여기에 한 최소 상품군이 한 20개 정도 있어야 될 거예요. 자, 이 정도도 검토 안 하고 사입을 한다면 거의 그냥 돈을 날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했던 거 영상을 보면서 그대로 따라 하시고, 이번 영상에서도 그대로 따라 하시면 소싱까지는 딱 결정이 날 거예요. 어떤 상품을 내가 소싱해야지라는 거 충분히 추릴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그 다음 순서는요, 판매 전략을 어느 정도 정한 다음에 소싱을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하는 거는 그냥 말 그대로 내가 이런 상품을 팔았을 때, 그 다음에 뭐 로켓 비율이나 이런 걸 봤을 때 매력 점수를 매긴 것이고요. 내가 이제 상위 노출되면 얼마 정도 매출을 일으키겠고, 그리고 로켓은 얼마 정도고, 종합적으로 점수를 내렸을 때 이제 이걸 정렬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스키복이 4.5점, 그리고 야외 벤치가 4.2점, 그 다음에 자전거가 4점. 그러면 이 두 개를 먼저 우선적으로 검토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거를 내가 사입을 할까 말까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그럼 사입을 했을 때 이걸 어떻게 판매 전략을 가지고 갈 것인지가 되게 중요하겠죠. 내가 근데 막상 사입을 했는데, 이 수치만 보고 사입을 했는데 올라와 있는 상품보다 아무 매력이 없어요. 소비자들 입장에서 내 상품을 굳이 선택할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입하고 나서 그걸 깨달으면 돈을 날리게 되는 거죠. 그게 어떻게 보면 반대로 구매 대행 하시는 분들이 돈 날리는 거 없이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장점이고요. 그 사입 판매의 또 단점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판매 전략을 미리 정한 다음에 이것도 나름대로 점수를 매긴 다음에 소싱을 진행을 하는 거죠. 그럼 몇 개 정도를 해야 되는지까지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그 판매자를 구하는 것까지 오늘 말씀을 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이제 오늘 할 것들은 점수 높은 거를 해봐야 되겠죠. 4.5점이나 4.2점짜리를 여러분들에게 샘플로 보여드릴게요. 이제 오늘 그러면 제가 다루는 상품들은 스키복이나 야외 벤치를 다룰 건데요. 자, 참고로 야외 벤치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작년에 영상을 한번 올렸던 것 같은데, 야외 벤치 같은 경우는 작년에 저희가 이 상품으로만 해도 매출을 정말 많이 냈어요. 지금은 이제 시점이 딱 이제 이미 사입을 했으면 이걸 많이 판매할 수도 있는 시점인데, 어쨌든 이걸로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판매 전략을 정할 때는요, 판매 포인트, 자, 즉 다시 말해서 소비자들이 이 상품을 구매할 때 어떤 걸 중점적으로 생각하는지를 파악을 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휴대폰 케이스를 최근에 이제 구매를 했는데요. 근데 제가 샀던 게 카드 수납을 하는
휴대폰 케이스를 샀어요. 자, 그러면 아이폰 케이스 마침 쳐보니까 여기에 카드 수납이라고 제일 먼저 뜨잖아요. 아이폰 케이스 카드 수납하는 제품도 각각 사람들이 원하는 수요가 다 따로 존재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어디서 확인하냐면 리뷰나 이제 그 커뮤니티에 들어가면 어떤 유형의 휴대폰 케이스를 좋아하는지 뭐 장단점 이런 것들 보다 보면 그 판매 포인트 같은 것들이 다 보이거든요. 아이폰 카드 수납 케이스 이런 것들을 검색해서 쇼핑에 들어가서 실제 상품들의 리뷰를 최신 순으로 정렬을 해보는 겁니다. 적당한 거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내려가시면 자 리뷰 들어가서 최신 순으로 정렬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저는 이제 아직 지금 리뷰를 본 상품은 아닌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 구매할 때 교통카드 잘 찍히는지 또는 2장 넣었을 때도 이게 너덜너덜해지지 않는지 그런 것들을 중요시하고 살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판매자 입장에서 이런 니즈를 미리 알면 좋은데 그게 이제 리뷰 최신 순 정렬에 다 녹아져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좋아요, 튼튼하고 카드 잘 찍혀요라 돼 있잖아요. 교통카드, 뭐 지하철 탈 때나 넣은 채로 잘 찍힌다 이 말이겠죠. 이게 어떻게 보면 상세 페이지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변색 없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네요. 변색 키워드 계속 나오죠. 네, 여기 보시면 스크래치 안 나도록 핸드폰과 카드 사이에 케이스가 있다 했죠. 이것도 저는 만약에 상세 페이지에 이게 적혀 있다면 저는 이 휴대폰 케이스를 또 살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쓰다 보니까 카드에 스크래치 나고 휴대폰에 스크래치 나고 이런 게 저도 몰랐지만 무의식적으로 좀 불편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게 미리 상세 페이지에 있으면 와 이런 디테일까지 되어 있어? 하면서 또 구매할 수 있겠죠. 근데 이게 리뷰를 최신 순 정렬이 아니라 추천 순 정렬을 하면 이런 이제 디테일한 사용감 내용들이 없을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리뷰를 최신순으로 정렬했을 때 상세 페이지나 이런 포인트가 너무 많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판매 포인트에 보시면 자 기능, 디자인, 가격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소비자들이 원하는 거요. 자, 여기서 제가 이제 팔려고 하는 게 뭐 예를 들면 야외 벤치라고 보겠습니다. 자, 네이버에서 잘 팔리고 있는 상단 노출되고 있는 것들이 자, 이런 것들이에요. 자, 이런 것들 저희가 이제 실제로 로켓 비율이 매우 낮았죠. 20%로 야외 벤치가 상당히 낮았습니다. 네, 로켓 비율이 매우 낮은 이유는 포장할 때 규격이 로켓에 입고시킬 수 있는 그 규격보다 더 큰 제품들 위주라서 그래요. 자, 우선 이 상품을 자 많이 판매되는 제품들이 대략 어떤 느낌인지를 보셔야 돼요. 아, 여기 보니까 이거는 아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제품 아닌 거 느껴지시죠? 야외 벤치라기보다는 이거는 그냥 대기실, 뭐 카페 앞에 이제 포토존이나 카페 앞에 그냥 대기할 수 있는 술집이나 이런 데 대기할 수 있는 의자로 많이 쓸 것 같아요. 우리는 야외 벤치는 이런 거를 생각하고 있죠. 뭐 마당이나 이제 공원이나 이런 데서 쓸 수 있는 야외 벤치를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자, 그리고 이 야외 벤치 중에서는 이런 것들도 팔리는 것 같아요. 등받이 있는 야외 벤치나. 자, 그러면 어쨌든 리뷰가 많이 달려있는 제품의 최신순 정렬을 해서 한번 보도록 하죠. 또 마찬가지로 리뷰를 들어가서 최신순 정렬을 할게요. 자, 그러면 저는 여기서 제일 먼저 보이는 게요. 자, 이거를 많이 볼 것 같아요. 여기 옵션이 되게 많아요. 사이즈별로도 되게 많고 등받이 제품도 있고 평벤치도 있고요. 자, 리뷰에 보면 여러 개 많이 팔린 사이즈랑 제품들이 볼 수 있죠. 이것도 엄청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특히 사입할 때 옷이나 벤치나 자 이런 것들이 로켓 비율이 낮은 이유가 또 이제 여기서 바로 캐치가 된다는 거예요. 야외 벤치 하나만 이제 사입을 할 수 없는 게 1300, 1500, 1800, 뭐 2000 이렇게 사이즈가 너무 다양해서 또 이거를 모든 제품을 사입하는 게 사입업자 입장에서는 부담되거든요. 그래서 사입을 많이 못하는 거예요. 어쨌든 여기서는 1800, 1800 많이 나와 있구나. 1800을 많이 선호하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1500도 있긴 하고요. 자, 그럼 여기다가 적어 놓는 거예요. 자, 이렇게 적고요. 일단 저는 여기서 보여지는 키워드는 튼튼함 정도가 되겠고요. 디자인 컬러는 당연히 누구나 다 선호하는 거니까 조립하는 게 어렵지만 이런 부분도 참고하고요. 네, 등받이 있는 걸로 사세요. 자, 여기서 또 메모할 수 있는 거는 조립 쉬워야 함, 그 다음에 튼튼해야 함. 이게 지금 거의 나온 키워드의 전체에 단 것 같아요. 자, 다른 상품도 한번 볼게요. 등받이 없는 상품인데 자, 이것도 리뷰를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최신순으로 볼게요. 이 제품은 거의 대부분 1500 사이즈, 1800 사이즈 위주로 팔리네요. 보니까 2m짜리도 있고 한데 1500, 1800 위주로 많이 팔리는 것 같습니다. 자, 결국 이걸 야외 벤치 같은 경우를 많이 팔려면요. 스키복은 특히 이제 디자인이 중요했는데 야외 벤치 같은 경우는 스키복보다는 디자인은 훨씬 덜 중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제품들 자체가 디자인이랄 게 너무 다양하지도 않고요. 보편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야외 벤치 정도만 해도 사람들이 만족하는 것 같아요. 그럼 오히려 이 야외 벤치는 상위 노출이
잘 돼야 되고 튼튼하고 조립 쉬워야 되고 그 다음에 가격 경쟁력이 있는 이 정도가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로켓 배송에 넣을 수 있는지가 제일 중요할 것 같네요. 로켓 배송에 입고를 하려면요, 무게와 이제 사이즈, 그러니까 이제 포장하고 나서 그 사이즈가 되게 중요합니다. 쿠팡에서 물건을 판매할 거기 때문에 야외 벤치를 좀 더 상세히 검색해서 한번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1페이지, 2페이지, 3페이지 중에서 우리가 판매하려고 하는 제품들이 주로 여기에 보이는 2번 정도가 될 수 있겠죠. 자, 3번도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4번 정도까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5번은 아니고요. 6번은 철제인데 이건 아닌 것 같고요. 7번도 아닐 것 같고 8번, 9번 정도 되겠네요. 자, 그러면 금액대가 보시면 자, 이것도 한 15만 9천 원, 8만 8천 원, 9만 9천 원, 8만 8천 원, 10만 8천 원. 판매가가 9만 원에서 15만 원 사이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상품을 자, 어떻게 그러면 판매자를 찾냐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미지 검색을 똑같이 사용을 합니다. 1688로 들어가요. 자, 상품 사입할 때는 1688을 사용하시는 게 이제 제품 단가나 훨씬 더 좋다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거의 뭐 똑같은 상품 같네요. 자, 이 상품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저 상품들이랑 동일한 제품들은 거의 이런 거겠죠. 1500 사이즈 260위안이에요. 자, 260위안이면 실제 원가가 얼마 정도 되냐면 대충 185 하면 한 48,000원이거든요. 이 원가 곱하기 2.5배에서 3배 정도가 실제 형성된 판매가랑 유사하다면 일단 가격적으로는 사입해도 문제 없다라고 판단을 해요. 물론 뭐 세부적으로 판매되었을 때 마진 이런 거 계산할 수도 있지만 여기서는 심플하게 그렇게 계산을 합니다. 자, 그러면 3배 정도라고 하면 14만 3천 원 정도 우리가 판매하는 상품들과 어떻게 보면 괜찮겠죠. 이러면 이제 10%에서 20% 정도 남길 수 있다는 거거든요. 자, 이 판매자뿐만 아니라 다른 판매자도 동시에 한 10명 정도를 저는 물어봐요. 자, 공원의자, 야외의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중국어로 자, 복사를 하시면 복사하시기 전에 이 판매자에 대한 정보를 이렇게 보면 알 수 있어요. 자, 보면 여기에 생산 형태라고 하면 공장일 수도 있고요. 그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찾다 버튼 누르면 이런 거 제조하는 이제 업체들이 엄청 많이 나와요. 좀 더 지워서 검색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몇 개 업체가 나오죠. 조금 더 지워서 검색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찾는 제품들이 이렇게 나오네요. 자, 그럼 저는 여기 업체, 여기 업체, 여기 업체, 여기 업체 모두 다 견적을 다 받아볼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판매자한테 그냥 대화를 바로 걸어서 물어보는 거죠. 이제 질문할 때 저는 보통 이렇게 물어봅니다. 자, 대화할 때 포인트가 한국의 판매자인데 대량 주문하기 전에 샘플 촬영을 위해 10개 정도 주문하려고 이렇게 한 다음에 1500 사이즈 또는 1800 사이즈 각각 포장했을 때 사이즈는 그러니까 가로, 세로, 높이, 그러니까 박스가 우리가 이제 최종적으로 가로 세로 높이가 나오잖아요. 이제 그거를 물어보고요. 키로 수는 몇 킬로인지 이 두 가지를 물어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요. 해당 제품을 포장했을 때 가로 세로 높이 2100 이하로 나와야 한다. 지금 있는 제품이 안 되면 이 규격에 맞게끔 제조할 수 있냐? 되면 많이 주문할 거다. 여러분들에게 요약해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 대화할 때는 그러니까 문장 하나하나씩 쪼개서 넣어야 되겠죠.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 판매자입니다. 샘플 촬영 위해서 10개 주문하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쪼개서 이렇게 질문을 하면 답변이 한 차례 올 거예요. 자, 그렇게 이제 질문을 해서 먼저 여기에 있는 엑셀에 우리가 이제 처음에 경쟁력 같은 거 체크했을 때 판매가 대략적으로 맞출 수 있는지 로켓 비율이 낮은 거를 우리가 이제 이 규격을 맞춤으로써 입고할 수 있는지를 확인을 먼저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판매자가 답변이 올 거예요. 이렇게 맞추려면 뭐 나무 재질을 좀 더 퀄리티 낮은 걸 써야 된다라든지 뭐 그런 제안을 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뚫어내면 여러분들 경쟁이 어떻게 되냐면요. 지금 쿠팡을 보시면 자, 로켓 배송이 아까 20%라 했는데 그러니까 판매자 로켓으로 입고되어 있는 제품이 거의 없어요. 자, 이 제품 하나 있네요. 이 제품이랑 이 제품인데 이 제품은 둘 다 우리가 생각하는 제품군은 아닌 것 같고요. 이런 제품이겠죠. 자, 이런 제품은 이제 입고될 수 있는 이유는 사실 사이즈도 작고 무게도 작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나와 있는 판매자분들은 대부분 이제 기성 제품이나 또는 이제 만들어진 제품 아닌 분도 있겠지만 이제 그런 제품들 위주로 다 판매하기 때문에 자, 이 부분만 판매자 로켓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만 해결을 하면 실제로 훨씬 더 경쟁력을 우리가 얻게 되는 거겠죠. 참고로 저 야외 벤치 말고 저는 가구 제품을 이렇게 해서 로켓 비율 없는 곳에서 저 혼자 로켓 들어가 있는 상품이 있어요. 그
상품 하나로 매출 수백만 원에서 몇 천만 원 정도까지 갈 것 같고요. 이제 근데 그 제품이 재고가 없어서 지금 한 달 정도 쉬고 있는데 이런 원리로 이제 제품을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모든 판매자한테 이렇게 대화를 보내시기만 해도 여러분들이 판매자 로켓이 많이 없는데 이제 그 중에서도 내가 들어가 있는 이제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지위를 이제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제품은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 좀 해결을 하신다면 내년 1, 2월쯤에 소싱을 하시고 사입하시고 이제 로켓에 만약에 입점이 안 된다면 그래도 그냥 광고나 이런 것들 통해서도 많이 판매할 수 있는 상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 상품을 한다면 이제 상세 페이지 포인트가 이제 이런 것들이 또 되겠죠. 조립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튼튼하게 어떻게 우리가 상세 페이지에 녹일 것인지, 자, 그런 것들을 좀 캐치를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저는 상세 페이지 포인트를 좀 잡을 때는 특히 이제 사입할 때는 이런 것들 위주로 사입을 하면 되지만 이 부분을 어떻게 표현을 할지에 대해서 좀 더 차별성 있게 연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조립이 쉬워야 된다라는 게 그냥 조립이 쉽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라 조립하는 가구 같은 거 있죠. 가구 같은 거 상품들을 찾아서 이제 거기서 다 캐치를 해올 수 있는 거예요. 자,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예를 들면 쿠팡에서 조립해야 되는 거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냐면 뭐 조립식 뭐 이런 식으로 한번 쳐보겠습니다. 쿠팡에서 진짜 많이 팔린 상품들을 상세 페이지를 보는 거죠. 뭐 도구 같은 거, 튼튼하다 이런 것도 뭐 견고한 두께나 이런 것들도 우리도 어떻게 보면 표현할 수 있겠죠. 아예 여기는 조립하는 방법을 써놨어요. 이러면 좀 더 안심할 수 있겠죠. 구매하는 사람 입장에서는요. 자, 이런 식으로도 우리도 상세 페이지를 녹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지에다가 나중에 번역하거나 할 때 그 폰트 같은 경우를 많이 쓰는데요. 폰트를 이런 폰트를 쓰시면 되게 좋아요. 한국 사람들이 가장 편한 폰트거든요. 이런 폰트를 상세 페이지 나중에 쓰게 될 텐데, 자, 예를 들면 폰트를 찾는 방법도 자, 이렇게 캡처해서 저장한 다음에 자, 여기가 산돌구름이라는 사이트예요. 자, 여기서 폰트 찾는 게 있어요. 여기서 폰트 찾기라는 탭에 들어가서요. 자, 여기서 이미지 아까 캡처했던 거를 넣는 겁니다. 자, 그러면 찾을 수 있죠. 이 폰트구나. 이 폰트로 이제 우리가 상세 페이지 만들 때 사용할 수도 있는 거겠죠. 자, 그래서 이번 편에는 제가 이제 상품 하나 가지고 내가 만약에 이 상품을 판매를 한다면 어떻게 소싱하기 전에 이 상품을 이미 내가 판매할 수 있는지 그 포인트를 체크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상품을 소싱하고 이제 들고 왔는데 이게 다른 사람보다 판매 경쟁력도 없고 원래는 이제 로켓 비율 낮다고 해서 입고를 했는데 이게 알고 보니까 로켓 그로스에 넣을 수 아예 없는 조건이다. 그러면 되게 힘들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확실히 질문을 통해서 다 체크를 하신 다음에 이 부분을 어떻게든 좀 해결할 수 있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정말 엄청나게 많은 판매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실 별 작업을 할 필요가 없게 돼요. 이 부분만 해결한다면 상세 페이지 그렇게 공들이지 않아도 상품이 되게 많이 팔리는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다음 편에는 좀 더 이걸 여기에 연관된 내용을 좀 더 상세하게 풀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